63세 영수는 30년 넘는 공직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하던 날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될 줄 알았다. 하지만 그 꿈은 한 달도 채가지 못했다. 대기업에 다니며 승승장구하던 아들 명훈이 술에 취해 찾아와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엄마, 지원이가 복직 안 하면 우리 대출금 이자도 못 갚아요. 애를 남의 손에 맡기려니 잠이 안 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들의 눈물에 영수는 대구에 정든 집을 정리하고 서울행 기차를 탔다. 그것이 지옥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영순의 하루는 새벽 5시 뻣뻣해진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시작된다. 아침 밥상을 차리고 맞벌이 부부의 뒷바라지를 하며 손주 서준이를 씻기고 입힌다. 며느리 지원은 고맙다는 말 대신 늘날 선 지적을 일삼았다. 어머니 서준이 반찬에 간이 좀 세네요. 애 입맛 버리게 왜 자꾸 옛날 방식을 고집하세요? 영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 꾹 참았다. 아들 명훈은 한술 더 떴다. 퇴직 후 쉬고 싶어하는 엄마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퇴근하면 엄마, 내 와이셔츠 다녀놨어? 라며 영순을 무급파출부처럼 부렸다. 영순은 밤마다 거실 구석 작은 방에서 파스 냄새에 취해 잠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 자식 잘 되는 게 내 행복이지. 하지만 그 행복은 영순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운명의 그날, 영순은 저녁에 먹일 생선 가시를 바르고 있었다. 거실에서 까르르 웃으며 뛰놀던 서준이가 갑자기 발이 꼬이며 거실 유리 테이블 모서리에 이마를 찧었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비명이 온 집안을 채웠다. 영순이 달려갔을 때 아이의 하얀 내복은 이미 붉은 피로 물들고 있었다. 영순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렸다. 60대 노구의 몸으로 1km 남짓한 거리를 어떻게 뛰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해 지혈을 마칠 때쯤 며느리 지원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다. 아이의 이마에 붙은 거즈를 본 순간 지원의 눈이 뒤집혔다. 영순이 다가가 지원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라고 입을 뗀 순간 강렬한 마찰음과 함께 영순의 고개가 돌아갔다. 응급실 안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따귀를 때린 것이다. 지원은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내 애 죽일 뻔했잖아. 당신이 하는 게 다 이 모양이야. 집에서 노는 주제에 애 하나 못 봐서. 이 사단을 내? 우리 서준이 흉터 남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영수는 얼어붙었다. 뺨의 화끈거림보다 자기 자식처럼 돌본 며느리에게 짐승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에 영혼이 바스러졌다. 영수는 뺨의 통증보다 가슴의 통증이 더 컸다. 그래도 아들이 오면, 내 아들 명훈이가 오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 믿었다. 밤늦게 돌아온 명훈은 아이의 상처만 살필 뿐 붉게 부어오른 영순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낮에 있었던 일을 전했다. 명훈아, 내 처가 나를. 내 뺨을 때리더라.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거냐? 내가 이 집에 종으로 들어온 건 아니잖니. 하지만 명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영순의 마지막 남은 삶의 의지를 짓밟았다. 명훈은 오히려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풀어 던졌다. 엄마, 지원이 지금 애 다쳐서 제정신 아니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 애를 저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뺨 한 대 맞은 게 그렇게 대수야? 나 회사에서 치이고 와서 피곤해. 엄마가 좀 참아. 맞을 짓 했네, 뭐. 그 맞을 짓이라는 세 글자가 영순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30년 헌신과 전 재산을 쏟아부은 대가는 자식의 멸시였다. 영순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 집에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다음 날 아침 영순은 평소보다 정성껏 아침을 차렸다. 아들 내외는 영순을 유령 취급하며 식사를 마치고 출근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영순은 장롱 깊숙이 보관했던 등기권리증을 꺼냈다. 이 아파트는 영순이 남편과 사별하고 받은 보상금에 평생의 퇴직금을 보태 산 영순 명의의 집이었다. 아들에게 증여하려 했으나 세금 문제로 미뤄뒀던 것이 천운이었다. 영순은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다. 금매로 내놓으세요. 오늘 당장 계약금 넣는 사람에게 시세보다 1억 낮게 넘깁니다. 시세보다 싼 가격의 매물은 반나절 만에 팔렸다.
영수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 자신의 단출한 짐만 쌌다. 며느리가 생색내며 사준 옷들, 아들이 명절에 준 건강식품 따위는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졌다. 마지막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자신의 생일로 바꿔버린 뒤 영수는 집을 나섰다. 텅 빈 집을 바라보며 영수는 중얼거렸다. 그래, 맞을 짓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눈빛은 서슬 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잔금이 입금된 통장을 확인한 영수는 기차역에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집 팔았다. 잔금까지 다 받았으니 이 집 이제 남의 집이다. 새 주인이 오늘 밤에 들어온다니 너희 짐은 복도에 내놓든 알아서 해라. 내 명인이 소송을 하든 맘대로 하고 다시는 나 찾지 마라. 내 인생에서 너라는 자식은 오늘부로 지웠다. 아들 내외에 절규 섞인 전화가 빗발쳤지만 영수는 미련 없이 휴대폰 유심칩을 빼서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일주일 뒤 영수는 동해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있었다. 누구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오직 김영순으로 살기 위해 작은 집을 계약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영순의 얼굴에는 평생 보지 못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수첩을 펴고 첫 페이지에 적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60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영순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웃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